리베이트일까? 해먹으려고 작정한 놈에게 어디든 도둑질을 할 위험성이 있는 건 세상사지만 난 적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다. 기본적으로 자금의 지불 구조가 복잡했다. 단계가 많고 현금 지출이 거의 용납되지 않았다. 법인카드가 있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사장의 아들인 팀장뿐이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려면 일단 사용 계획을 올려서 팀장, 부장, 실장 순으로 사인을 받고 사장의 아들인 팀장이 직접 물건을 구매한 후 구매할 때마다 내역을 카톡에 올리고 1일 지출 내역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거기다 자재나 원료 대금처럼 20만 원이 넘는 지출은 모두 사장의 사모가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했다. 10원 단위까지 계산을 맞춰야 하는 건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규모가 있는 공사나 기계 구매 같은 경우엔 무조건 5군데 이상의 거래처에 경쟁 입찰을 붙인 후 입찰이 되고 나면 사장이나 실장이 만나서 10,000원이라도 깎는 엄청나게 빡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내가 들어오기 전의 사무실 담당 직원이 소모품을 사기 위해 지급한 법인카드로 고기랑 술을 사 먹다 걸린 이후에는 정식 격리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는 무조건 사장의 아들이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회계나 격리 파트 쪽은 잘 모르기도 했고 괜히 돈을 만지다가 나도 모르는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라서 난 이런 회사의 체계에 쉽게 익숙해졌다. 오히려 비품 같은 것들은 요청서를 쓰면 쉽게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애초에 비리를 저지를 수 없는 회사의 구조가 개인적으로는 좋았다. 의심이 갔지만 그렇다고 사장의 아들을 추궁할 수도 없었다. 이 과장, 그거 써도 괜찮지 않아? 그냥 쓰지? 전 생사는 잘 모르니까 책임질 수 있으시면 진행하세요.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지금 반품 처리를 하지 않아서 새 수지를 못 받으면 나흘 안으로 무조건 생산 일정에 펑크 나니까 알아서 하세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송 결정도 구매 결정도 팀장에게 미뤘다. 비리에는 엮이고 싶지 않았다. 7시 정각이 되자마자 난 라벨실로 가서 부장에게 퇴근하겠다고 말한 후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서 네팔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셋 중 하나는 소고기를 먹지 않았고 다른 하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서 결국 닭갈비집으로 저녁 장소를 정했다. 방경주에게 전화를 해서 내려오랬더니 방경주가 언제 내려왔는데 그러세요? 라는 말과 함께 네팔 직원들과 함께 기숙사 방에서 나왔다. 회식은 짧고 간단했다. 그냥 밥을 먹었다. 사건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을 기약하지도 않았고 앞으로의 건승을 빌거나 그러지도 않았다. 그냥 일상의 일을 이야기했고 회식의 말미에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는 말만을 했을 뿐이었다. 기숙사에 직원을 내려주고 방경주의 집으로 향했는데 방경주가 내게 소개팅을 제안했다. 과장님, 누구 만나시는 분 없죠? 없죠, 왜요? 누구 소개라도 시켜주시게요? 네, 아는 언니인데요. 과장님 이야기를 했더니 좋다고 해서요. 뭐 하시는 분인데요? 나이는요? 어머, 진짜 관심 있으신가 보네요. 나이가 있잖아요. 결혼할 나이가 벌써 훌쩍 지나버려서요. 튀김집 주인이에요. 나이는 31고요. 장사는 뭐 잘 안되지만 맛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언니예요. 저라도 괜찮으면 날짜 한번 잡아주세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보는 걸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해요. 간간히 소개팅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35이 넘어가고 나선 이런 식의 소개가 거의 없었다. 미친 듯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소개가 아니면 정말로 여자를 만날 시간도 기회도 거의 없었다. 방경주가 나를 보며 피실피실 웃어서 기분이 약간 상했는데 뭐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컸다. 튀김집 주인이라 나쁘지 않았다. 얼굴만 좀 희미하게 생기면 좋을 텐데 말이야. 난 예전부터 인상이 흐린 이목구비가 또렷하지 않은 선한 인상의 사람을 좋아했다. 밍밍한 미역국을 좋아하는 내 취향을 닮았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형이 명확하진 않았다. 회사로 돌아왔더니 2층 사무실에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시간이 8시 50분이었는데 이 시간까지 퇴근하지 않았나 싶어서 올라가 봤더니 김 팀장과 염대리, 김 부장이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퇴근 안 하세요? 어디 좋은 데 다녀오나 봐? 내일부로 네팔 사람들 퇴직 처리하려는데 밥 한 끼 먹여서 보내려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이 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하지. 성 팀장에게 영수증 줘. 경비 처리할 테니까. 네. 이 과장, 잠깐 앉아봐. 김 부장이 자리를 권해서 앉았더니 염대리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 내 취향을 알고는 녹차를 타왔다. 팀장님, 아까 그 건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반품 시켰어. 이 과장, 그런데 말이야. 이거 한번 봐줄래? 그가 내민 것은 햄 캔 뚜껑이었다. 우리 회사 기계로 찍은 게 확실했는데 약간 더 부드러워졌고 광택이 생겼다. 갈색 염료를 사용했는데 염료의 색이 약간 달랐다.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기존 제품과 모양은 동일했지만 조색과 발광면에서 약간 더 싼 티가 났다. 고급의 조색이 아니었다. 어쩌면 염료 가격이 싼 것일 수도 있었다. 어때? 부장이 침을 삼키며 물었다. MD1650 베이스에 대전 방지제 들어갔고 슬립제 들어갔고 마스터 배치, 염료는 모르겠네요. 광택이 너무 나서 약간 촌스러운데요? 경화도도 좋지 않아요. 기존 기준에 맞을까 모르겠고요. 뭔가를 기대하고 보던 세 사람의 얼굴이 단번에 일그러졌다. 눈이 급격하게 좋아진 후 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제품을 보는 눈만큼은 인류의 경지에 올라와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김 부장은 이번엔 기존 생산품들 여러 개를 가져와서 마구 섞은 후 내게 내밀었지만 난 1초도 걸리지 않아서 확연히 다른 하나를 골랐고 부장은 내가 골라낸 뚜껑 안쪽의 캐비티 번호를 확인하고 나서는 다시금 실망하는 것이었다. 김 부장은 이번엔 다시 섞어서 염대리에게 내밀었는데 염대리가 고른 번호를 확인하고 나서는 다시금 희망에 차는 얼굴을 했다. 이 과장, 뭘 보고 하는 거야? 우리가 여태 실험을 했는데 여러 번 해도 딱 6분의 1 확률이었거든? 전혀 모르겠는데 이 과장은 어떻게 한 번에 찾는 거야? 염료 바꾸시게요? 그거 기존 것보다 더 싼 거죠. 왜 그러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세 사람은 모두 부자다. 월급이야 나나 부장이나 팀장이나 모두 쥐꼬리였지만 부장은 우리 회사 지분도 조금 가지고 있었고 애초에 집이 부자였다. 팀장은 사장 아들이어서 적어도 돈과 상관없는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난 팀장이 한 번도 현금을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전 사무직원을 해고하게 만든 술이며 고깃값도 언제나 법인카드로 계산했고 담배를 사거나 심지어는 콘돔을 사는 것도 본 적이 있다. 뭔가 음습한 표정이 세 사람의 얼굴에 떠올랐고 난 이 자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했다. 이유를 듣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슬그머니 일어나면서 배를 쓰다듬었다. 너무 오랜만에 매운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속이 불편하네요. 부장님,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염료를 바꾸는 것은 좋은데요. HJ 식품 쪽에 한번 샘플을 보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제가 예민해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전 100번을 찾으려도 다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거기까지 운을 띄워놓고는 내려와서 진심으로 이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장이 자식을 불신하고 자식과 처남은 사장 몰래 뒷돈을 챙기려고 하고 있고 사장의 동생은 사장 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사에 희망이 없어 보였다. 방으로 돌아와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SG테크의 홍부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 원청업체인 N유업의 허윤아 대리에게도 잘 지내냐는 문자를 보냈다. 양치질을 하고 이번 기간 동안 비웠던 방 청소를 했는데 의외로 먼지나 그런 것들이 별로 생기지 않았다. 화장실을 다녀왔더니 정말로 약간 배가 고파져서 언젠가 방경주가 주고 간 만두를 쪄먹을까 하고 식당으로 갔는데 식당에서 타군이 TV를 보고 있다가 놀라서 내게 인사를 했다. 타군, 만두 먹을래?
아니요, 과장님. 그런데 아까 그거 있잖아요. 재료요. 응, 왜? 과장님이 반품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개 내렸잖아요. 그런데 가져간 건 8개예요. 진짜? 예, 아까 제가 부장님이랑 같이 실었는데 작은 차가 하나만 왔어요. 응, 알았어. 뭘 보는데? 아, 중국 영화요. 제목은 몰라요. 문제가 심각했다.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보다 넓은 사고의 폭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한다.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창업 공신이자 사장의 동생인 김 실장은 회사의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자동차 설비를 갖추기 전에 손으로 포장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곧잘 하는 김 실장은 실제로도 손이 진짜 빨라서 한 박스 정도의 라벨은 손으로 붙여도 기계를 세팅하고 어쩌고 하는 시간보다 빠를 때가 있을 정도였다. 다만 약간의 무사안일주의랄지 보신주의랄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소극적인 면을 사장은 엄청나게 싫어했다. 한참 동안 신호가 갔는데도 받지 않아서 그냥 끊었는데 곧바로 회신이 와서 봤더니 방경주였다. 과장님, 언니가 좋대요. 내일 당장 보자던데요? 아까 점심때쯤에 잠깐 졸다가 꿈을 꿨는데 어떤 남자가 복권이 당첨되는 꿈을 꿨대요. 그런데 제가 퇴근하고 와서 언니한테 과장님 사진을 보냈거든요? 엄청 놀라더라고요. 과장님 얼굴이래요. 무슨 운명 같다고 하던데요? 그럴 리가. 난 복권을 사는 남자가 아니다. 우연히 다가오는 행운 같은 것을 믿어본 적이 없다. 그래도 여자는 궁금했다. 경주씨, 나한테도 소개팅할 분 사진이랑 이름 정도는 알려주세요. 아, 그럴게요. 과장님 여자 외모 따지고 그러는 분은 아니죠? 믿어요. 영 못생겼나? 곧 카톡으로 메시지가 와서 확인했는데 놀랐다. 여자의 이름은 오세정, 첫사람 여동생 이름이었다.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는 이름이라는 것만으로도 약간 설레는 마음이 생겼다. 그냥 귀여운 인상이었다. 먹을 걸 좋아하겠구나 라는 게 그냥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장난이 가득한 표정이 좋았다.